우리가 도로에서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내 의도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뭔가 좀 그 교통사고 후유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다들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요. 아무 외상 없고 네.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라는 게 생겨서 맞아요. 그때 이걸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이 교통사고 후유증 반드시 치료 잘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의학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교통사고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네네. 적이 있었는데 이틀째 되니까 몸살 기운이 정말 심해졌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네. 내 상처가 생긴다면 이 상처가 아물고 났을 때 증상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시일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눈에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큰 사고이며 외상이 있으니까 어디가 아플 것이다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네. 실제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외상이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프게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네. 하면 대부분 차와 사람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차와 차가 부딪히기 때문에 외상을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구조적인 손상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생각보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뵙게 됐을 때 구조적인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최근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살갗으로 우리가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기능적인 부분들이 더 큰 교통사고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경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관절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런 후유증들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왜 나타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고가 나면서 몸에 좀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몸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충격을 내 몸에서 어떤 식으로 최소한으로 수행을 해내야 될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중에서 기능적인 이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들만 먼저 뽑아봤습니다.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그날에는 증상들이 잘 안 나타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튿날째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통증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목이 뻣뻣해지면서 쉽게 피로해진다. 눈이 충혈된다, 두통이 있다 이런 식의 증상들이 가장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또 이 야간에 통증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기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혈관이나 아니면 근육에서 생긴 노폐 물질들을 자연스럽게 잘 배출을 해내줄 수가 있지만 누워서 잘 때는 이런 배출 기전들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폐물이나 아니면 염증 반응 산물들이 증상들을 같이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이유 없는 두통, 맞아요. 그리고 이유 없는 어지럼증, 그리고 이 부분들이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게 내과를 가야 될지 정형외과를 가야 될지 신경과를 가야 될지 이 부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통증과 그다음에 불편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전신 무력감 그리고 탄력감, 피곤하다, 빨리 피곤해진다, 그리고 예전만큼 집중을 못하겠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효선 리포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왜 나타날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차 사고를 가정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차가 부딪혔을 때 목이 한번 앞으로 꺾였다가 다시 뒤쪽으로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목은 한번 출렁이는 이런 편타 손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경추에서 지금 보시는 흉추 그리고 골반까지 척추는 쭉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네. 뼈가 한 번씩은 다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뒤로 내려가는 중심 신경인 척수 그리고 지금 보시는 혈관 쪽 그리고 인대 쪽 이런 부분들의
충격이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전신으로 이 통증들이 다 파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마찬가지로 목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목이 움직이면서 지금 뒤쪽에 있는 흰색 부분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근육들이 과긴장을 하게 되겠죠. 네. 자, 과긴장을 한 상태에서 근육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은 혈관만 보입니다. 이 혈관과 신경까지 같이 압박이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 이유 없는 두통, 그리고 이명이라고 하죠. 귀가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증상들이 같이 유발을 해요. 자, 그리고 머리를 부딪히는 안타까운 경우에서는 뇌 손상이 오나요? 네, 타박상 중에서도 우리가 뇌진탕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뇌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안쪽으로 어혈이라고 하는 염증 반응 산물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통증이 훨씬 더 심하게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근데 원장님 말씀 중에 편타 손상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네. 이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편타 손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채찍 편자를 써서 채찍 끝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몸이 한번 앞으로 숙여졌다가 뒤로 다시 젖혀진다고 해서 편타 손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뒤에서 후방 추돌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전방 추돌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몸은 잘 고정이 돼 있는데 목은 한 번에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내 머리는 평균적으로 4에서 6kg 정도의 생각보다 높은 무게를 가지고 오게 되기 때문에 이 목과 몸을 연결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목이죠. 네. 목은 생각보다 되게 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이 채찍끈처럼 한번 앞으로 숙여졌다가 뒤로 다시 젖혀졌다가 이 과정 중에서 말씀드렸던 안쪽에 있는 척수라는 신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뼈의 관절들 그리고 옆에서 잡아주는 힘줄과 인대 이런 부분들의 미세 손상이 누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편타 손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상부 쪽으로 올라가는 두통, 현기증, 이명 그리고 여러 가지 안구 쪽의 피로감, 충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 편타 손상에서 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네. 제 목이 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네. 나중에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당장은 네네. 괜찮아가지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 사고가 난 직후에 좀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좋은 거겠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 지금 제가 이 우리가 정도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네네. 교통사고라는 것들이 대부분 예전보다 기술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예전만큼 외상이 많거나 아니면 사고가 크게 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그 충격이라는 것들은 생각보다 엄청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고로 인한 충격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충격이 올 때 내 몸이 그 충격을 받아들이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긴장한 상태에서 충격이 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세 손상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한 며칠 안쪽으로는 증상들이 거의 안 나타나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최근에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갑자기 어지럽지? 두통이 생기지?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간단한 증상이라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일단 기능적인 검사를 먼저 받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이런 구조적인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이런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검사들을 진행을 함으로써 내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꼭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꼭 가까운 병원을 한번 들려보심을 권장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을 갔을 때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이분도 젊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증상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네. 이때는 몸이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보시는 이 부분들은 이 환자분은 교통사고 때 내가 턱관절을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턱관절의 통증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하셨다가 생각해 보니까 한 2주 전에 일어났던 교통사고 때문에 증상들이 발현이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늦게 발견을 하신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편타 손상 때문에 지금 보시는 목 쪽에 네.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곽인장을 유발을 하게 되고 사각근이 결국 안쪽에 있는 턱관절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네. 케이스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추나요법이라는 치료법을 받고 계시는데요. 네, 사각근에 대한 MET라는 근육에 대한 처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근육 치료나 이제 이런 치료들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근육과 관절에 우리가 주요하게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추나요법을 가장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자, 이렇게 교정을 함으로써 근육의 밸런스를 다시 맞추게 됩니다. 턱관절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일단 턱관절 자체의 약침이라는 요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한약에서 추출한 용액들을 관절 각 내로 주입을 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지금 보시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시죠? 침 치료를 함으로써 근육의 긴장을 줄여주는 방법들 네. 이런 방법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저렇게도 할 수 있군요. 네. 자, 한방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약이라든가 네. 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방금 우리가 보셨던 약침이랑 침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약침 같은 경우에는 한약에서 추출한 용액들을 사용을 하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에서는 뭐 1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안쪽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항염작용의 소염작용의 약침들을 먼저 사용을 하게 돼요. 이후에는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근육의 곽인장이 너무 심하다면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쪽 아니면 근육의 텐션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근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의 약침을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침치료 역시 근육의 긴장을 많이 완화시켜준다든지 통증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약요법도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9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약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어혈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혈관의 순환 장애에서 우리가 증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혈을 줄여주는 약재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많이 놀라는 경우들이 네, 또 많아요. 네, 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자다가 계속 깨요. 이럴 때는 우리가 신경을 좀 더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증상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치료하는 방법들을 나누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 가운데 추나요법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우리 잠깐 봤었죠? 네네. 추나요법이라는 게 결국 안쪽에서 비뚤어진 부분들을 최대한 다시 바로 맞추는 이런 역할들을 해서 기혈 순환들 그리고 혈관의 신경의 문제들을 다시 또 원활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의 필수적인 요법입니다. 네. 그리고 부항 치료도 좀 많이들 한다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이 부항 치료는 왜 필요한 건가요? 부항 치료는 일단 긴장이 되면 이 부분들이 더 이상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통증도 유발을 하고 밑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게 되거든요. 이때 부항이라는 게 결국 물리적인 압력을 줌으로써 이렇게 꾹 잡혀 있는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어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한방 치료의 뭐 부작용이라든가 네. 또는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교통사고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3번째, 4번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 증상들이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교통사고에서는 평균적으로 2주 정도를 급성기로 보기 때문에 이 급성기에는 내 미세한 증상들도 증상들이 뭔가 밑에 숨겨진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네. 필요할 때는 미세한 증상이 나타나도 주변에 병원이나 아니면 한방병원, 한의원 찾아주셔서 증상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처치를 꼭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초장에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후유증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네, 제가 몇 가지 준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보면서 다시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자,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며칠 뒤에 목의 통증이 나타나면서 목이 삐끗한 것처럼 잠을 잘못 잔 것처럼 목이 뻣뻣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증상들이 있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한두 시간 정도 지나가면 이 부분들이 천천히 풀리는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통과 네. 그다음에 알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증상들, 네, 메스꺼움 같은 것들, 그다음에 현기증 이런 것들이 있거나 등 뒤쪽 그리고 날개쪽 뒤쪽으로 증상들이 타고 내려가거나 팔다리, 손에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들이 있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경미해 보이고 또 아무리 손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꼭 가까운 전문의를 좀 찾으셔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의학 박사 최호성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선 리포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충청북도가 올해 농촌 지역에서 그 유기견이 발생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1,3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네, 합니다. 뭐 농촌 지역에서는 실외에서 키우다 보면 네. 이제 반려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내장형 칩을 삽입해서 등록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네.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또 기분 좋게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